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이 첫 시간이죠. 23년도 34회 공인중개사, 자, 입문과정 시간인데요. 개념의 이해라고 하는 거, 입문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입문과정은 그렇게 길게 찍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상은 한 20분, 25분 단위로 해가지고, 한 열 몇 강 정도 올려놓을 건데요. 기본 개념을 잡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소한 시작할 때 최소 이 정도는 알고 가자라는 게 제 모토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잠깐만 그 OT를 좀 할 건데요. 지금 저는 그 메가랜드에서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정동섭입니다. 듣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민법을 강의한 지가 한 20년 됐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강의하다 보면 가장 어려웠던 건 중개사 강의인 것 같아요. 공무원도 강의를 해보고 대학 강의도 해봤는데 가장 편했던 건 대학 강의가 가장 편했던 것 같고, 공무원 강의는 그냥 까라고 하면 까, 그냥 해 그러면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했는데 중개사 강의는 워낙 그 나이 편차도 있고 젊은 사람 또 연세가 있는 분도 있고 중간층의 연령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공부를 해왔던 분도 있고 공부를 안 하셨던 분도 있다 보니까 그 눈높이를 맞추기가 가장 어려운 게 요게 중개사 강의가 아닌가 그 생각은 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 OT 시간에는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자 그러거든요.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민법하고 민사특별법이라고 해요. 민법이라는 게 있고 민사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지금 정리가 됐는데요. 대략 어떤 과목인지를 좀 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는 보통 민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민법, 이 민자가 백성민자예요. 그래서 민자라는 건, 민법은 누군가에게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일반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인가요? 개인들 간입니다. 개인들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법적인 다툼이 생겨요. 법적인 다툼이 생기면 그걸 해결하는 법이 바로 민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개인 대 개인 사이에 발생되는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게 민법이다. 이걸 우리가 가서 나중에 가면 사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개인 대 개인 사이. 그러면 이 민법이 중개사에서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차지하는 부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민법은 모든 법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민법이에요. 민법을 알면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도 중개사법이나 또는 다른 여타 법들을 찾아가는데 상당히 유리하지 않나 그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민법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또 공인중개사 시험은 총 과목은 5과목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6과목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 민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10월 달에 마지막 주에 우리가 시험을 보거든요. 그때까지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지켜보는 게 민법이 아닐까? 수험생들한테 가장 힘들어하는 것도 민법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중개사 시험에서도 민법이 차지하고 있는 진짜 전체 수험 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민법이다 보니까 이 초반에 민법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에요. 민법을 어떻게 잡아야 가장 다른 과목과 연결을 해서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느냐, 그게 가장 문제가 되더라고요. 자, 첫 번째 민법은요, 크게 우리가 나눌 때에 이렇게 나눠집니다.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물권법, 세 번째 채권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족법이라고 하는 요 네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네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요, 중개사 시험은 이 중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 민법 총칙의 일부가 들어가요. 민법 총칙의 일부.
민법 총칙의 일부라고 한다면 한 60% 정도가 시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은 대다수가 들어가요. 물권법 중에서 우리가 질권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개를 뺀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권법이 양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법 중에 계약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계약법 15개 계약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만 중개사와 관련돼 있다 보니까 계약 총론하고 그 다음에 매매, 교환, 임대차 순서로 문제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총 10문제가 배정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뒤에 나올 겁니다만 민법 총칙은 한 10문제 정도가 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이 좀 많습니다. 14문제 정도. 그 다음에 계약법이 10문제 정도로 보통 배정이 됩니다. 이 정도로. 자, 그러면 민법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민법을 공부할 때 어떻게 중요하냐? 여러분들 뭐 다른 과목도 여타 과목도 아마 선생님들이 어떤 공부 방법을 취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할 건데 대략적인 내용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아닐까요? 우리 중개사는 민법뿐만 아니라 여러 과목도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합격해요. 간단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개사법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거든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 객관식 문제입니다. 논술형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1년, 2년, 3년 공부하신 분들이 종종 있긴 해요. 근데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닐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에 1년 동안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운이 안 따라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2년체가 된단 말이야. 이게 참 50점 정도 맞으면 이걸 포기하기도 아깝고 좀 그렇단 말이야. 그럼 또 2년째 들어가서 열심히 해. 이제 마지막에 하고 열심히 했는데 1차만 돼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또 2차는 해야 되니까 3년째가 돼버린 거야. 3년째가 돼서 다행히 2차가 붙으면 좋은데 또 안 돼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간단 안 되니까 또 1차로 다시 돌아오면 이게 4년째가 돼버리는 거야.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수험 생활은 매일같이 마음부터 나온다고 그래서 매일같이 나는 합격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 일어나세요. 우리가 몸이 좀 안 좋잖아요. 안 좋은 것 같아. 제가 가끔 전화를 하거든요. 지인들하고 전화를 하다가 아침부터 나 몸이 찌뿌대. 아픈 것 같아. 우울한 것 같아. 그럼 바로 전화 끊어버립니다. 왜? 내 기가 빨려요. 기가.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학원 간다. 동영상 볼 때마다 나는 합격할 수 있어 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뭔가 이렇게 상승 효과가 올라가지거든요. 만약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찝찝해. 거기다 갖다 놓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야, 너 이렇게 주름살이 많아? 그러면 확 올라오거든. 그렇지 않아요? 네가 뭐 주름살 늘어나는데 보태준 게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당신은 왜 이렇게 배만 나와? 근단 말이야. 확 올라온다고. 그죠? 근데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해? 나는 가슴이 작아지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농담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민법은 가장 중요한 게 체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체계? 그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개념이에요. 개념. 그죠? 권리, 그 다음에 대리권, 의사표시, 무효, 취소, 이런 개념들이 중요해요. 개념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을. 그래서 개념을 정리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거. 내가 우리 개념 위의 마지막 시간에 한 2강 정도는요, 우리 민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법률 용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법률 용어를 좀 마지막에 좀 정리해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는 이 법률 용어 개념을 정리해 준 적이 없어요. 그냥 당연히 알겠지 하고 들어갔었는데 수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선의, 악이, 추인한다, 추정한다, 그죠?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있다, 채권자, 채무자, 이런 개념들을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나중에 법률 용어에서 마지막에 제가 촬영해서 붙여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아마 책을 읽거나 수업을 들을 때도 훨씬 편하게 들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자,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법은요, 무조건 개념이에요. 개념에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개념으로 끝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개념으로. 개념을 모르면 안 돼요. 동시행 항변권, 계약 해제, 매매, 교환, 임대차 다 개념이에요. 개념에서 출발해서 개념으로 끝나요. 개념을 잡는 데다가 60%를 쏟아 부으세요. 판례? 중요하지 않아요. 판례는 나중에 하면 돼요. 나중에. 용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 긴 문장의 판례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용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법률 용어 개념 자체가 안 잡혀 있다 보니까 판례를 읽을 수가 없어요. 문장을 읽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개념을 잡는 데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개념을 잡고 개념으로 끝나는 겁니다. 개념. 그래서 어떤 제도를 공부하든 간에 가장 먼저 그 개념 사례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시험을 보는데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을 통하고 개념을 가지고 사례에 적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중개사는 분명히 객관식 시험이에요. 그럼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1차 과목이 부동산 학개론 40문제, 민법 민사특별법이 40문제, 총 80문제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60점만 맞으면 돼요. 60점만 맞으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면 1차 과목이 80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평균 60점을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부동산 학개론이 24개, 그 다음에 민법이 24개. 그럼 결국은 2개 합하면 48개잖아요. 그럼 48개면 48개만 붙으면 돼요. 48개. 그렇죠? 그럼 틀려도 되는 문제가 몇 개예요? 32문제예요. 32문제. 거의 비슷해요. 그러잖아요. 반절 맞고 반절 붙으면 되거든요. 이걸. 근데 사람들은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에 가고 문제를 풀고 그러면 절대평가를 다 잊어먹어버리고 하나 틀릴까봐 긍긍정정하면서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상대평가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과감히 버릴 건 과감히 버리세요. 중개사 시험은요, 그냥 읽고 알면 안 돼요. 읽기 전에 문장이 길거나 어렵다 그러면 공제를 시켜버리세요. 가장 재수없는 게 뭔지 아세요? 다 읽었어. 맞으면 다행이에요. 다 읽었어. 근데 틀렸어. 그럼 시간 버리죠. 몸 아프죠. 그걸 왜 하냐 이거지. 그래서 과감히 버릴 때는 버리고 32개를 틀려도 된다고. 32개를 틀려도 합격을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민법 40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24개만 맞힌다. 아니면 27개 정도면 안전빵이잖아요. 안 되면 뭐 26개 까짓거 나머지는 틀려도 된다. 그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과감하게. 엄청 중요해요. 과감성이라는 게. 상대평가처럼 공부하면 안 돼요. 의의, 개념 이해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3년, 4년 걸려요. 그게. 가성비를 높이라는 거죠. 가성비를. 시험에 나오는 거 문장 어디가 틀리고 어디가 맞는지 그것만 골라낼 수 있으면 돼요. 판례를 꼭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나는 비타민제를 먹습니다. 왜 먹는지 몰라요. 그냥 먹는데요. 아침에 먹으면 좋대요. 그래서 먹어요. 그냥. 이유도 몰라요. 여러분들 중개사는요. 그거예요. 내 가슴팍에 도과살이 박히면 도과살이 왜 박혔는지 원인, 이유 따질 필요가 없어요. 도과살이 박히면 그거 빼내는 거예요. 빼내고 합격하는 게 목적인 거지. 그 결과를 알면 되는 거지. 그걸 원인이 뭔지, 이유가 뭔지, 누가 그랬는지 그걸 하나하나 다 따질 필요가 없어요. 24개만 맞히면 되잖아요. 빨리 합격해서 나가서 돈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뭔 의의, 이해, 개념 정리하고
다 이걸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해할 건 이해하고 외울 건 외워서 넘어갈 건 과감히 넘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절대 이걸 놓치지 말라고. 32개를 틀려도 괜찮다는 거. 항상. 편안히 보세요, 편안히. 이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개념 이해 과정은 요것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개념만 공부해라. 개념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체계를 잡아요. 뭔 체계를 잡아요? 잡지 말아요. 개념만. 대리권이 뭐다? 그죠? 물권이 뭐다? 채권이 뭐다? 개념만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해요. 자, 공부 방법을 잠깐만 이야기해 볼게요. 수업을 듣는 학생도 있어요. 수업을. 그 다음에 동영상을 보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 개념의 이해, 입문 과정 시간에는요. 자, 첫 번째, 수업 시간과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는 법인데요. 출석을 해서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있고요. 반대로요. 예, 동영상만 보는 학생이 있습니다. 동영상만 보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요건 공부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 출석을 해서, 여기 출석을 해가지고, 여기 출석입니다. 출석을 해서 수업을 듣는 학생은 보통 수업은 4시간 단위로 이루어져요. 4시간. 그럼 집에 가서 나 열심히 할 거야. 그리고 뭔가 또 다시 공부를 복습하는데 8시간을 쏟아 부어요. 이건 사람 지칩니다. 죽습니다. 일주일도 못 가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은 4시간 수업을 들어요. 꾸벅꾸벅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해요. 상관없어요. 그래도요, 줄 치세요. 그럼 다 줄 치더라고요. 동그랑 치세요. 그럼 졸다가도 칩니다. 이건요. 그래서 수업을 4시간 한 다음에 동영상으로 지금은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때 동영상은 1.5배속으로, 1.5배속입니다. 좀 늦다 그러면 1.4배속으로 해서 1회독만 하고 꼭 반복을 해서 끝내라는 거예요. 단 조심할 거. 이 입문과정은요, 기본 개념은 11월, 12월까지는요, 내용을 몰라도 돼요. 내용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요. 내용 몰라.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근데 뭐예요? 이해도 안 돼. 이해도 안 돼. 근다고 스톱워치를 꼭 누르면 안 돼요. 스페이스를 눌러놓고 다시 들어볼까? 반복, 리플레이 하면 4시간짜리 수업이 결국은 8시간 수업이 돼버려요. 걸지 말라는 거. 그냥 딱 앉아가지고 뭐요? 1.5배속 1시간 딱 듣고 화장실 갔다 와서 1시간 듣고요.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라는 거. 또 일회동은 꼭 좀 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이건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동영상만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있습니다. 동영상만. 그때 동영상을 듣는 것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간에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전업주부라고 하지만 일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사 일이라는 게. 그래서 동영상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요. 자, 여기 일주일이에요. 요 일부라는 거. 일주일 동안 6과목을 다 듣는다는 건 정말 무리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6과목을 일주일 동안 다 듣는다? 4시간씩? 그 양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예를 들면 6과목이면 6, 4, 24, 24시간의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데, 동영상을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 같아. 지금 11월, 예를 들면, 입문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11월, 그 다음에 12월 있잖아요. 11월, 12월, 이렇게 다 가요. 그럼 요 입문과정 11월, 12월까지는 6과목 중에 2과목이나 3과목 정도를 선택을 해서 선택적으로 들으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나중에 하더라도 상관없다. 저는 올해 1차와 2차 동차를 갈 건데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강약을 조절해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예를 들면 내가 입문과정과 11월, 12월 달에는 민법만, 아니면 민법과 학개론, 아니면 민법과 학개론과 공법을 뭔가 이렇게 2과목, 3과목을 유기적으로 수업을 들으셔야 되지 6과목을 냅다 풀타임으로 4시간을 듣는다?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저 같으면 지쳐서 못 들어요.
지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입문과정 11월, 12월은 두세 과목 정도 듣되 1회독을 할 때 동영상만 보신 분들은 2번 정도 들으면 좋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1회독을 할 때는 어차피 속독을 듣는 게 좋아요. 내가 들을 정도다 그러죠. 말이 들린다 그러면 1.3, 1.4, 1.5로 약간 배속을 높여서 속독을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2회독을 들을 때는 천천히 들어보세요. 그냥 일반 속도로 들으시면 훨씬 배속으로 들렸던 것이 정상 속도로 들으면 훨씬 잘 들려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정독을 하지 말고 속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독으로 천천히 들어보시는 게 훨씬 동영상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속독으로 1, 2, 3 강의를 들었다. 그럼 정독은 거꾸로 올라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앞건이 뒷건이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으셔야 되고요. 반드시 동영상 보신 분들은 4교시를 모두 들어야 돼요. 4교시를.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수업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동영상을 볼 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2교시 정도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3, 4교시는 다음에 들어야 되지 이렇게 밀쳐내는 게 좀 있어요. 그럼 또 3, 4교시를 나중에 건너뛰어. 그리고 다음에 동영상이 또 업로드가 된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그럼 또 여기도 가서 여기 뭐라고 그래?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올라가는데 1교시 들어. 그 다음 또 뭡니까? 3, 4교시는 다음에 듣지. 이렇게 계속 해버리면, 그렇게 해버리면 결국 3, 4교시는 계속 못 듣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2달간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1달밖에 못 듣는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보통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4교시를 모두 될 수 있으면 볼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 그래서 일주일에 6과목을 듣는 건 무리수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입문과정 11월, 12월은 한 2-3과목 정도 정리해가지고 메인 과목을 그걸 듣는 게 훨씬 나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동차로 가신 분들 그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과 출석과 수업을 듣는 사람하고 동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입문과정하고 11월, 12월 과정을 약간 좀 다르게 공부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려요. 자, 오늘은 좀 이렇게 해서 뭡니까? OT를 좀 정리할 건데요. 결국은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는 절대평가란 걸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년간 우리가 대단원을 시작해요. 거의 70부작의 대서사시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 힘들 거고요. 중간에 오다 보면 비도 내릴 거고 또 태풍도 칠 거고 어느 날은 또 맑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셨죠? 열심히 해서 여러분도 열심히 따라오고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합격하는 거, 중개사는 다른 거 없어요. 매도자, 매수자가 매매를 계약을 맺습니다. 이유는요, 매도자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매수자는 뭐라고요? 집을, 재산권을 가지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면 수험생은 합격이 목적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올해 1년간 참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OT를 정리하고 자, 좀 쉬었다가 본 수업으로 가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